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 출신 기자인 클로이입니다. 한국 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정말 영광이에요. 저는 얼마 전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그 경험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와 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BBC의 문화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상사로부터 새로운 취재 지시를 받았어요. 주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매력이었죠. 상사는 한국이 단순히 K-팝과 한류 드라마로만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의 혁신과 문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깊이를 직접 보고 오라고 지시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삼성 휴대폰, K-팝, 김치 정도가 전부였죠. 저는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굳이 한국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한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곳을 취재하러 가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럽고 실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 한국에서 배울 점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죠. 특히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던 주제와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상사는 한국이 단순한 소프트 파워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문화적 혁신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라고 했죠. 결국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발을 디디자마자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이 너무나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입국 절차도 빠르고 간편했어요. 이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처음으로 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공항 곳곳에 설치된 첨단 기술들,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세련된 분위기까지. 런던 히드로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함께 입국한 동료들도 모두 감탄의 소리를 절로 냈죠. 입국 절차를 마친 후 저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것은 처음이라 조금 긴장했지만 안내 표지판이 잘 되어 있어서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공항철도가 정말 빠르고 편리했다는 점이에요. 기차는 깨끗했고 좌석도 편안했어요.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어 이동하는 동안에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죠. 런던의 지하철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후 저는 호텔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야 했어요. 그런데 지하철역에서 길을 헤매고 있던 제게 한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다가와서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어요. 그분은 제 짐도 들어주시며 호텔까지 함께 가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친절에 깊이 감동했어요. 낯선 외국인에게 이렇게 친절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한국에서의 첫날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공항의 깨끗함과 효율성, 공항철도의 편리함, 그리고 한국인의 따뜻한 친절함, 이 모든 것이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어요. 서울의 유명한 명소들을 둘러보고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매력에 더욱 빠져들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K-팝과 한류 드라마로만 주목받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빠른 경제 성장, 혁신적인 기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 이 모든 요소들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죠. 특히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발전은 영국에서도 배워야 할 점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인터넷 속도와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어디서든 빠르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고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죠.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편리함이었어요. 또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었어요. 지하철과 버스가 정시 운행을 하고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죠. 특히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깨끗하고 안전해서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철은 시간표에 맞춰 정시 운행되었고 역마다 친절한 안내방송과 표지판이 있어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습니다. 버스도 마찬가지로 정시 운행되었고 버스 정류장마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어 언제 버스가 올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런던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다소 불안정한 면이 있습니다. 런던 지하철, 일명 튜브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자주 지연되고 운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된 인프라와 잦은 유지 보수 작업으로 인해 시간표가 자주 변경되곤 합니다. 버스도 마찬가지로 교통체증이나 기타 이유로 인해 정시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승객들은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른 채 기다리는 일이 흔합니다. 한국의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매번 정시에 도착하고 출발하는 대중교통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특히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에서 제공되는 실시간 정보는 매우 유용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각 열차가 몇 분 뒤에 도착할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는 각 버스의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저는 언제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이동 중에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중교통은 매우 깨끗하고 안전했습니다. 지하철역과 차량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었고, CCTV와 안내방송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 역시 깨끗하고 편리했으며,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편리했습니다. 런던에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때는 늘 지연과 혼잡함을 감수해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정시에 도착하는 대중교통 덕분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뛰어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의 유명한 명소들을 둘러봤어요. 경복궁, 인사동, 남산타워 등등. 물론 멋지고 아름다웠지만 저는 뭔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은 조금 덜 알려진 곳을 탐방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저는 숙소에서 나와 서울의 작은 골목길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골목은 익선동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는데, 한국의 전통 한옥과 현대적인 카페들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었어요. 골목을 걷다 보니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 중 한 분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녀는 이연지라는 이름의 한복 디자이너였어요. 그녀는 저를 자신의 작업실로 초대해 주었고, 저는 그곳에서 한국의 전통 의상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통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한복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이연지 씨와의 대화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녀는 한복이 단순히 옷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과 역사를 담고 있는 상징이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말에 깊이 감명받은 저는 그녀가 만든 한복을 입어보기로 했습니다. 한복을 입어보니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녀가 추천해준 한옥 카페로 향했어요. 그 카페는 전통 한옥을 개조해 만든 곳이었는데, 내부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저는 그곳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한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쌍화차를 마셨는데 까만 차 안에 맛있는 견과류가 가득했고, 특히 계란을 넣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처음에 계란을 넣은 게 너무 이상했어요. 우물쭈물하며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카페 주인분이 한 입만 먹어보라고 권해서 먹고 나서 그 쌉쌀하고 고소한 맛에 너무 놀랐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너무 맛있었어요. 앉은 자리에서 쌍화차 한 잔을 다 먹었으니까요. 영국에 돌아가서도 그 맛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카페에서 나온 후 저는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그 시장은 관광객들보다는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어요. 그날의 기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활기차고 다양한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의 에너지가 넘쳐나는 그곳에서 저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보고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할머니와의 만남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작은 과일 가게를 운영하시는 할머니였어요. 제가 그곳을 지나가자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요. 외국 손님이네. 어디서 왔어요? 라며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셨죠. 저는 할머니께 영국에서 왔다고 말씀드렸고, 할머니는 곧바로 과일을 손에 쥐어주며 맛보라고 하셨어요. 그 과일은 정말 신선하고 달콤했어요. 할머니의 손길이 닿은 과일은 마치 정성이 가득 담긴 것 같았죠. 저는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과일을 샀고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한국의 전통시장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이곳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해오셨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살아온 이야기들이 가득한 목소리였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분의 인생과 한국의 전통, 시장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도 손주가 있는데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저도 영국에 계신 할머니가 생각나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마 손주 생각에 저를 더욱 다정하게 맞아주신 것 같았어요. 저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리면서 손주도 건강히 잘 있을 거라고 위로해드렸어요. 다정한 할머니가 계셨던 시장 구경을 마치고 저는 저녁 시간을 맞이했어요. 이번에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한강공원은 서울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인데 그곳에서 저는 또 하나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원에서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돗자리를 펴고 앉아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국의 여유로운 일상을 느낄 수 있었죠. 한강공원에서 저는 한국인 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그녀는 저를 한강 유람선에 초대해 주었어요. 유람선을 타고 한강을 둘러보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아름다움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유람선에서 내려 한강변에 앉아 경치를 감상하며 맥주 한 잔을 하면서 여유를 즐겼죠.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서 갔다가 서둘러 나오는 바람에 가방을 두고 나온 거예요. 가방 안에는 여권과 지갑, 핸드폰 등 중요한 물건들이 모두 들어 있었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한 한국인 여성분이 저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사정을 설명했고 그분은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근처의 경찰서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매우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었고 잃어버린 가방에 대해 상세히 기록해 주었습니다. 경찰관은 제게 차분하게 절차를 설명해 주었고 CCTV를 통해 가방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경찰 시스템이 이렇게 신속하고 체계적일 줄 몰랐어요. 다행히도 몇 시간 후 경찰관으로부터 가방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방은 다행히도 한 시민이 발견하여 경찰서에 가져다 준 것이었어요. 모든 물건이 그대로 있어서 정말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가방을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국에서는 가방이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야 하거든요. 특히 런던에서는 소매치기 사건이 많아서 항상 가방을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지갑이나 귀중품을 모두 앞주머니에 보관해야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가방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도움을 받고 시민이 직접 경찰서에 가방을 가지고 온 것도 너무 고맙고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이 단순히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배려가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영국으로 돌아가서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K-팝과 한류 드라마로만 주목받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빠른 경제 성장, 혁신적인 기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 이 모든 요소들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죠. 특히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발전은 영국에서도 배워야 할 점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인터넷 속도와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어디서든 빠르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고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죠.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편리함이었어요. 또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었어요. 지하철과 버스가 정시 운행을 하고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죠. 특히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깨끗하고 안전해서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교육열도 놀라웠어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은 영국과는 다르게 매우 경쟁적이었지만 그만큼 높은 성취도를 보였죠. 한국의 학생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학과 과학 실력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과 배려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주신 분, 전통시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권해주신 할머니, 한강공원에서 만난 친구까지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이런 한국의 매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이루고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한국인들의 정과 친절함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저는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중심 문화입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며 서로를 돕고 돌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가족 중심의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장되어 낯선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둘째, 공동체 의식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과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지만
그럴 때마다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은 현대에도 남아있어 서로 돕고 배려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셋째, 교육과 예절의 중요성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예절 교육을 중요시합니다. 부모와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예절과 배려심이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져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과 친절함이 나오는 것 아닐까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 느낀 따뜻한 정과 혁신적인 발전을 그대로 담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K-팝의 나라, 한국에서 배운 것들로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페셜로 일부작으로 기획되었지만 편집을 진행하면서 담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졌어요. 방송 초안이 완성되고 상사와 동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동료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로이, 이건 정말 대단해.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모습이야. 상사는 특히 제가 한국의 다양한 측면을 깊이 있게 다룬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훌륭한 자료를 한 편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아깝다. 시리즈로 만들자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하여 다큐멘터리는 4부작으로 확대 제작되었어요. 다큐멘터리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혁신의 도시 서울에서는 서울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IT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을 다루었습니다. 공항철도와 한강의 경험도 포함하여 서울의 편리함과 현대적인 모습을 조명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전통과 현대의 조화에서는 경복궁, 익선동, 북촌한옥마을 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들을 소개했습니다. 한복 디자이너 이현지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 교육열과 문화의 힘에서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학생들의 열정을 취재했습니다. 또한 K-팝과 한국 영화 산업의 글로벌한 인기를 다루어 한국 문화의 힘을 탐구했습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 한국인의 정과 공동체 의식에서는 한강에서의 가방 분실 사건과 그 후의 따뜻한 도움,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공동체 의식을 조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따뜻한 면모를 부각시켰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은 BBC 역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많은 영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의 혁신과 따뜻한 정에 감동했습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였다니. 이 다큐멘터리는 저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한국 취재로 BBC 최고 기자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을 수상한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 상은 단순한 상패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배운 점들을 전 세계에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매력을 발견하게 만든다는 사명감을 느끼게 해주었죠. 그 순간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한국 취재를 다소 망설였지만 이제는 상사가 저를 한국으로 보내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앞으로도 한국과 영국 사이의 이해를 높이고 양국이 서로의 장점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한국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국 출신 기자인 클로이가 한국에 대해 느낀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